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흥주점이 아닌 업소에서 유흥접객 행위, 동석작배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유흥접객 행위를 했을 때에 받는 법적 불이익과 이에 대한 구제 수단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주점이 아니면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이 동석작배를 한 때에는 이제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면 유흥주점이 경우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이나 일반 음식점에서는 이거를 고용하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자체가 이제 위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신문에서 보면 뭐 카페나 바 이런 데서 이제 그 고용이 되거나 또는 이제 고용이 되어졌다고 이제 오해를 받거나 또는 뭐 파파라치라든가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이제 관할 청에서 인지해가지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처벌받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아주 중대한 그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요. 법원 판사의 약식 명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해서 검사한테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다가 사건을 보냈더니, 사건을 송치했더니 이제 검사가 사건을 수사를 종결하고 나서 이제 법원에다가 약식 기소 구약식을 하니까 법원에서 약식 명령의 형식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이후에 이제 검찰에서 벌금 납부해라라고 벌금 납부 통지를 하고 당사자가 벌금을 완납을 하면 모든 형사 절차는 종료가 됩니다. 물론 그 사법경찰관이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보냈더니 검사가 그 혐의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혐의는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무혐의 또는 뭐 혐의 없음 이거는 아니고 혐의는 인정이 되는데, 이 사안을 굳이 재판에 넘겨가지고 그 벌금이라든가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을까? 사안이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참작 사유도 있고 하니까 당시에 이런 상황을 전부 다 고려해서 담당 그 검사가 이거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유예를 해야겠다. 유예. 넘기지 말아야 되겠다. 기소를 유예해야 되겠다. 공소 제기, 재판에 넘기는 거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재판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은 없는 겁니다. 벌금은 없고 또 행정처분을 경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려가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 증명서를 관할 시군구청에다가 제출하면 원래 규정이 되어 있는 행정처분에서 2분의 1까지 경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벌금형이 이렇게 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형이 기록을 받게 되면 벌금형이 얼마이든지 관해, 이거 일반적으로 100만 원 나온다는 얘기고요. 벌금형이 얼마이든지와 관계없이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이제 영업정지 1개월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규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1개월을 해야만 되는 거죠. 영업정지 1개월을 하는데, 근데 이 당사자가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이 기소유예 처분 증명서를 관할 시군구청에다가 제출하면 이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영업주 입장에서는 일단 형사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버리면 벌금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도 2분의 1로 절감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목표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것이 아니고 형사 법원에서 이제 벌금형이 나와가지고 이제 어쨌든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확정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행정청에서는 그 영업정지 1개월을 당연히 하지만, 또 대부분 행정청에서는 이렇게 확정되기 전에 약식명령 단계에서 영업정지 1개월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빠른 경우는 이제 검사가 기소만 하더라도 이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형사 절차는 사법경찰관, 검사, 법원, 판사, 행정법원, 행정법원이 아니고 형사법원, 판사, 이렇게 그 라인이 다른 거죠. 이 절차 과정이. 그래서 이렇게 법원에서 벌금형이
이 약식 명령에 의해서 얼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재판 청구를 약식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를 해서 이제 법원 판사 얼굴 보고 검사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분리병행 금지 원칙 폐지됐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약식 명령보다. 근데 대부분은 올라가지 않고요. 내려가지도 않고 보통은 전부 다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형하고 이제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정식재판 청구 결과에 나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2심 항소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상고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아까 그 기소유예를 받아서 15일의 영업정지를 받든 아니면 벌금형을 받아가지고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든지 관계없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감경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심판 청구의 주된 그 핵심적인 취지는 나한테 한 영업정지 처분이 어떠한 점들 때문에 위법 또는 부당하기 때문에 나한테 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하거나 또는 감경시켜달라라는 청구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청구를 하면 이제 상대방에서 반박이 오고 이런 공격 방어 절차가 진행이 되고 나서 통상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후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집행정지 신청은 나한테 한 영업정지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이 되는 걸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되는 것이 정지되는 거죠. 그래서 신청한 것이 OK가 되게 되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이 되는 것이 정지가 돼서 그대로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영업을 하고 이 행정심판 청구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재결의라고 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만약에 기각에 대해서 구제가 못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업정지 1개월이 될 것이고 15일로 줄어들거나 1개월에서 15일로 줄어들면 그때 가서 이제 15일 정지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감경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유흥주점이 아닌 데서 유흥접객행위를 해가지고 이제 그 형사처벌과 다음에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의 구제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그 질문 있으신 경우에는 댓글 남겨주시면 대댓글 방식이나 그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